자,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예상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SBI VC 오픈하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런 맥락의 질문들이 많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저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기대할 수밖에 없죠. 저도 기대해요. 마음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문제라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모릅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일 떡상할지 안 할지. 자, 그래서 SBI VC는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리프사 비즈니스와 그리고 XIP에 대해서 그 중점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그 위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SBI VC는 뭘로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엑스라피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로서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SBI VC 관심을 두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약간 세력 형님들이 펌핑 해줄지 안 해줄지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릅니다. 그쵸. 혜연미님 얘기하신 건 진짜 저도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거기 안에 볼륨과 유동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많고요. 전님이 얘기해 주신 거 이번 청문회로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미국 국가 차원에서 실사용하는 건 아니죠? 질문 주셨는데 뭐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미국 위원들이 특히나 이제 뱅킹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회 안에 들어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레귤러터리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죠. 관련 전문가들 3명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증언을 듣는 건데 그거 듣고 나서 바로 막 하루아침에 뚝딱 레귤러터리가 완성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고, 그리고 레귤러터리 관련해 갖고 리프사한테 우리가 좀 기대된 거, 우리한테 좋은 거는 리프사가 딱 좋아하는 XIP를 딱 쓰기 좋은 그런 프레임워크로 완성이 돼서 XIP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리프사한테 가장 바라는 걸 테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써주냐가 관건이 될 텐데 얼마나 들어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렛 멤버 그리고 리플렛 커미티 위원회 소속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은 최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특허까지도 같이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리프사 솔루션 통해서 검증해갖고 그런 걸 미뤄볼 때 그런 여건만 만들어주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인들 내부 자료에서 공개했듯이 이제 리프사 솔루션을 통해서 보인들이 미국에서 달러를 통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게 되고 싶다는 포부를 얘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그런 발판만 만들어지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는 이미 의사를 어느 정도 표출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쓸 가능성이 높죠. 합법적으로만 클리어하게 딱 정리를 해준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대를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러게요. 비트코인이 참 스캠. 아니, 비트코인 하나에 전체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저는 진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다 사용 목적이 다르고 그런데 무슨 주식 시장처럼 뭐라고 하나요? 그거 테마주라고 하나요? 한 무더기로 엮여 있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여요. SBI VC 오픈이 몇 시부터인가요? 하고 푼마님이 질문 주셨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거는 내일 점검 작업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반나절로 잡혀 있거든요. 예, 이 작업이 끝난 뒤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 6시 때쯤 되면은 오픈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오픈한 상태일 걸로 예상이 되네요. 이것도 맞죠. 예, 혜연비님이 좋은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작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KMS님이 얘기하신 XRP는 랩틸리언도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XRP는 오늘 날먹방 좀 해볼까요? 쉽게 방송하기. 여러분들 XRP는 말이죠, 어느 분들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피닉스 코인의 비밀 조직인 랩틸리언,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또 뭐 있나요? 또 뭐 있죠? 제가 결사 조직은 잘 몰라서. 아무튼 그 수많은 비밀 조직이 밀어주고 있고 미국 정부도 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외계인도 밀어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거의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죠. 전 우주적으로 밀어주는데 우주의 기운이 있을지언데 우주의 기운으로 뭐 어떤 가격이든 못 가겠습니까? 어떻게든 가겠죠 뭐 라고 한번 장난질을 해봤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자, 중요한 질문 해주시네요. 자, 박영진님 질문인데 XRP 유동성이 올라가면 왜 XRP 가격이 올라가나요? 질문 주셨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동성은 무엇인가? 유동성. 자, XRP에 있어서 그리고 외환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은 뭐다? XRP를 바로 피아트로 교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떠올리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 오더북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죠? 이 오더북의 두께. 이게 두껍게 쌓여 있으면 유동성이 높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유동성이 점점 올라가면 이게 더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이 유동성이 올라가면 왜 가격이 올라가는지 질문 주셨는데, 자, 이렇습니다. 유동성이 올라간다, 높은 상태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XRP로 컨버팅 할 수 있는, 피아트랑 컨버팅 할 수 있는, 즉시 컨버팅 할 수 있는 게 한 번에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쌓여 있는 게 한 1000달러치 쌓여 있으면은 달러 갖다가 예를 들게요. 달러 갖다가 XRP 컨버팅 해갖고 멕시코로 보내고 싶어요. 여기 그리고 오더북으로 1000달러 박혀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마켓메이커 주문이. 그러면은 이 1000달러치까지는 바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엑스라피드로. 왜냐면 여기 걸려 있으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은 한 번에 또는 좀 더 큰 범위로 얘기하면 엑스라피드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라피드가 만약에 한 번에 10만 달러를 보내고 싶다. 근데 오더북이 10만 달러보다 훨씬 안 되면 당연히 그 큰 금액은 처리를 못 하겠죠. 그런 의미를 정확히 본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런 오더북이 있다면 엑스라피드로 썼을 때 어떤 지표가 변화를 하나요? 볼륨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지금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은 요 케이스 같은 경우 미국에서 엑스라피드로 멕시코로 보내게 되면은 미국 달러로 XRP 컨버팅 하잖아요. 여기서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죠. 그럼 1000달러치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멕시코에 넘어가서 비수에서 또 1000달러치의 거래가 일어나겠죠. 넘어간 XRP가 멕시코 페소로 팔릴 테니까. 그러면 총 2000달러치의 거래가 발생했네요. 이 얘기는 뭐죠? 볼륨이 생겼다는 거죠. 2000달러치. 그죠? 그러면은 볼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이 높을 때 엑스라피드가 많이 쓸수록 볼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볼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마켓메이커들이 이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또는 적게 이 스프레드 차이만큼 본인들이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이 유동성을 활용하는 이 고객들, 볼륨이죠. 즉, 이 트레이드를 하는 고객들한테 이 차이만큼 수익을 버는 건데, 그렇다면은 볼륨이 늘어날수록 마켓메이커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수익이자 곧 수요가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비유를 하자면
여기에 오더북을 본인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000치를 쌓아놨어요. 어떤 마켓메이커 A가. 근데 엑스라피드 정말 많이 쓰이네요. 이 오더북 채우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사용돼서. 야, 뭐야 이거? $1000치 쌓아놓으면 1초 만에 쑥쑥 나가네? 야, 이거 내가 XRP 더미를 더 보유를 해갖고 이 오더북을 더 높게 쌓아도 회전을 잘 시켜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지금 뭐죠? $1000치 걸어놓고 사용되면 다시 메꾸고 하는 것보다 이게 볼륨이 크다 보니까, 사용되는 엑스라피드 볼륨이 크다 보니까 내가 2000달러치를 계속 쌓아둬도 바로바로 써주니까 수익은 2배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바로 마켓메이커들한테는 수요가 됩니다. 엑스라피드 볼륨이 많을수록 자기들이 오더북을 두껍게 쌓아놔도 계속 써줄 테니까,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도 회전을 시켜줄 테니까. 그 얘기는 뭐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더미를 더 보유할 만한 동기부여가 되죠. XRP를 보유해야지 저 더미 오더북을 쌓아놓을 수 있을 테니까. 그죠? 수요가 오른다는 건 뭐죠? 저렇게 마켓메이커들이 자꾸 사들인다. 네. 수요와 공급은 고정이죠. XRP는 아무리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다 풀려봤자 1000억 개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오를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법정화폐처럼 통화정책에 따라서 추가 발행이 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고정이에요. 공급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1000억이 한계입니다. 심지어 1000억보다 조금씩은 줄고 있죠. 트랜잭션 코스트 때문에. 자, 이런데 수요는 늘어난다. 가격 상승입니다. 예. 실제 비즈니스에 의한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예. 공급은 한정돼 있다? 오를 수밖에 없죠. 예. 상상을 해보세요. 국제 석유 시장이 공급량이 1000억 개로 한정돼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요. 석유는 1000억 리터로 한정돼 있는데 가격이 오를까 안 오를까요? 오를 수밖에 없죠. 많이들 원한다면 계속 오를 거고, 만약에 석유 대신에 대체재가 찾아진다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되려 공급량은 한정돼 있어도. 뭐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라 또 설명을 드렸는데, 제 영상 채널 가져가고 검색하시면 이 설명 드린 거 편집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 원하시면 그 부분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김부사님 워라 어서오세요. 참고로 부사님 오셔갖고 말씀드리는데, 오시기 전에 어제 말씀 주셨던 거, 분기보고서에 나와있던 다이렉트 세일 관련된 내용 정리 드렸어요. XRP 2계정, 그 이동한 물량 보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영상 업로드되면 참고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오리너굴님 질문 주신 게 정말 모두가 궁금해하고 중요한 질문이죠. 자, 리플 언제 갈까요? 질문. 저도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빨리 알려주세요. 저한테도 게시를 내려주십시오. 진짜 알고 싶어요. 언제 가나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그림은 그거겠죠. 실사용되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파급력이 진짜 강할 때가 무서워질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맥락의 얘기를 김부사님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대체로 무시했어요. 대체로 시장에서 약간 투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이 투기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게 투기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거야. 투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대체로 XRP를 낮게 평가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게 XRP가 불입지 않은 볼륨이 생기면서, 볼륨이 아주 그냥 생기면서 생각보다 파급력 있게 가격 상승이 견인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요거를 느끼면, 버스 출발할까봐 무서워. 야,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착각했다. 지금 얘는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 같다. 이러면서 이들이 그 부분을 인정해갖고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면서 매수를 하거나 더 높은 가격대까지 팔려고 홀딩을 계속 해줄 때, 이런 현상이 동반이 되면은 진짜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스터를 다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건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형성이 돼야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공돌이 드리님 질문. 지금 가격 영향에 별로 안 미칠 것 같은데 SBI 거래소 오픈으로 리플에 기대되는 효과가 뭔가요?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거 오늘만 한 두세 번 설명드린 것 같아서 또 설명은 안 드릴게요. 나중에 동영상 업로드 되시면 늦게 오신 것 같은데 그때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제 예전 영상에도 있습니다. SBI VC 관련된 거.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벌써 두세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사신다고요? 또요? 저도 갖고는 싶은데 여력이 없어서 못 갖겠네요. 빈살만 누구예요? 빈살만이 누구죠?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무식장가?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총알이 없죠. 사고는 싶은데 총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SBI VC 계정들을 파악하려고 일본에 있는 현지인한테 질문했는데 답변을 줬네요. 지금 SBI VC 계정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게 이 친구들. 나중에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갖고 이거 관련된 것 좀 확인을 해볼게요. 계정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네요, 이 사람이. 얘네들을 미리 좀 확인을 해놔야 아무래도 나중에 엑스라피드 같은 거 쓸 때 확인을 위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관련해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사우디 왕자요? 중동 왕자인데 제가 몰라 뵈갖고. 시작하자마자는 아니에요. 한 중반부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1200조요? 와, 1200조? 장난 아니네. 떼부자네. 저 사람이 1200조 갖다 XRP 펌핑해주면 바로 가겠네요. 모든 벽을 뚫어버리겠네. 장난 아니겠다. 상상만 해도 장난 아니네요. 자, 우리 지금 준비 중인가 볼까요? 워라 어서오세요. 3학년님 반갑습니다. 이거 아니고 지난번 했던 거고, 오늘 거는 여기 있죠. 자, 링크도 하나 드릴게요. 이따가 대략 1시간 후에 여러분들 이 오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증인 3명, 아까 설명드린 이 증인 3명의 증언을 듣기 위해 이 미국의 금융위원회,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비슷한 뱅킹 그쪽에 있는 위원들이 이제 열심히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답변을 할 거고, 그리고 목적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레귤러터리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증인들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늘로써,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프레임워크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진행간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위원들이 질문하는 그런 뉘앙스라던가, 그리고 포커싱을 맞추는 그런 내용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일 겁니다. 정부 그리고 미국 달러 이런데 협조적으로 하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 시중은행이라던가 또는 중앙은행들의 협조를 해서 기존의 피아트인 이제 달러를 도와주는 역할로서 크립토 커런시를 쓰겠다. 안티모니 론더링이나 이런 것들,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협조적으로 하겠다라는 크립토 커런시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런 장을 마련해 주겠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본인이 새로운 커런시가 되고자 하는, 글로벌 커런시가 되고자 하는 리브라 같은 녀석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다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비트코인도 해당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도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와주면은 리프사한테 거의 만세급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만 흘러가 준다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좋겠죠. 이거 이따가 라이브로 볼까 말까 저는 되게 고민 중인데, 볼까 말까. 좀 약간 감기 기운도 있어서 지금 목소리 들리시겠지만 목도 좀 잠겨있고 지금 콧질찔이가 됐어요. 제가 이제 똥 팩토리 뿐만이 아니라 콧질찔이까지 지금 붙어있는 상태라 일찍 좀 잘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저도 이거 볼까 말까 되게 고민되네요. 지금도 보자고요. 쉽지 않은데. 로스차일드 50경이요? 재산이? 50경? 오마이갓. 또 XRP 리님이 친절하게 저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셨어요. 치질 팩토리. 그죠? 요즘에는 근데 안 아파요. 혹이 안 났어요. 엉덩이에. 그래서 치질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운명에 걸려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제가 보나 똑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거 뭐라고 하죠? 약간 머피의 법칙? 네,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제가 원래 야구 광팬이었어요.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현재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어떤 팀인지 밝히지 않겠지만 제가 야구 굉장히 좋아할 당시에 어떤 팀의 팬이었는데, 세상에 이 팀을 제가 진짜 10년이 넘게 응원했는데 무려 한 8, 9년을 꼴찌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야구를 더 이상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질 때도 잘하다가 지는 게 아니라 막 어이없이 지는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실책, 질 내용이 아닌데 역전패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맨날 지니까 야구가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뭐라 해야 될까,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막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야구 경기를 라이브로 관전을 하면은 팀이 질까봐 못 보겠네,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보나 안 보나 똑같더라고요. 결과는 항상 제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결과는 뭐 그냥 정해진 대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눈치 빠르다 진짜. 수아파파님 딱 나오네. LG네. 그렇습니다. 언급한 팀은 바로 LG입니다. 진짜 오마이갓. 그때 생각하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원래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는커녕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LG, 내가 응원하는 팀인 LG야 마음과 몸이 동화돼갖고 맨날 지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또 졌네. 어이없네. 그리고 특히나 서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 두산 팬이 약간 라이벌이 있잖아요. 같은 서울이기 때문에 연고지가. 있어요. 옛날 OB 시절 때부터 청룡 LG는 아니었죠. 그때 청룡 MBC 막 이럴 때 그 팀이 이제 LG로 넘어온 거니까. 그 OB일 때부터도 이게 라이벌 그게 있어갖고 맨날 파보 LG 막 하는 게 있거든요. 놀리는 거. 그게 있는데 아무튼 이제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아무튼 지금은 야구를 떠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야구를 떠나서 행복합니다. 팬클럽이 있으세요? 제가 근데 팬이긴 한데 이거는 이런 건 없어요. 잠바를 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소년 팬클럽이셨어요?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네요. 역시 우리나라에선 야구가 인기가 많네요. 다시 돌아오라고요? 아니요. 그런 지옥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어요. 다시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LG가 잘한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몇 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하지만 막연하게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야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LG는 꼴찌로 갈 것 같은 그런
되게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애초에 그냥 발을 안 담글래요. 예전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 요새 재미없나요? 아니, 수아파파님 약간 느낌이 지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특히나 그런 케이스 많죠. 이제 기혼자이신 분들이 아직 미혼이신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 미혼이신 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막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너 왜 결혼 안 해? 결혼은 천국이야. 빨리 와. 야, 천국으로 빨리 와.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니? 와갖고 너도 천국의 삶을 누려라. 막 하면서 그런 악마의 속삭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네.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공격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혼 생활은 천국이죠. 그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결혼은 천국이죠. 미혼이신 분들 빨리 결혼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줄 알았지. 제가 먼저 배리어를 쳤죠. 알고 있었어요. 자, 유샌드머니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네요. 네. 저 지금 약간 내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뚜껑을 까고 싶습니다. SBI VC. 네, 빨리 까고 싶은데. 자, 이경호님 얘기 한번 볼까요? 좀 약간 사생활 잡담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XRP 얘기를 해보죠. 이경호님 얘기 한번 볼게요. XRP 이용하여 송금 시 XRP 매수한 후 XRP 매도하여 송금하는데 매도 시 한 호가 아래 오더북에 팔리는데 그 손실금은 송금의 송금 의뢰자가 손실 보는 거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 스프레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요 스프레드 차이. 와, 빗소 스프레드 되게 좁게 형성됐네. 너희 웬일이냐? 이런 건 또 처음 보는데. 웬일이니 너희? 자, 어쨌든 이경호님 질문 주신 것 때문에 이제 보겠습니다. 실제 오더북 환경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손실을 본다고 표현하셨는데 손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비교를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1번 비교 대상 1번 뭐냐면은 기존 금융 방식, 기존 금융 송금 뭐죠? 프리펀딩. 이 비용과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프레드 차이만큼, 그리고 거래소에서 만약에 이 트레이드 엑스라피드 쓸 때 거래에 발생하는 수수료 있겠죠? 요거 다 더한 것과 1번, 2번 이거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싸냐, 어느 쪽이 더 저렴하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것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손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손실이라기보다는 엑스라피드 쓸 때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오더북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거래 한 번 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라는 표현이 객관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 본질적인 거는 이 들어가는 수수료 다 합친 비용과 기존 금융을 이용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드는 비용,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여기에 수수료가 들더라도 이게 더 저렴하다 또는 훨씬 저렴하다면은 이 방법을 쓰는 게 훨씬 유익한 거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이 송금을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시간 뒤에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태세 전환이 아니라 저는 아내밖에 안 보입니다. 김사랑이 제 눈앞에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내가 아닌 이상은 다 여자가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네. 자, 그리고 청문회는 오늘이고요. 대략 이제 50분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링크 공유 드릴게요. 이 링크에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밤 11시가 되면 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그 내용들을 라이브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 이미지를 이제 공격을 하더라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 이 세상에 여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 팩토리한테 아내. 예.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계신데 아주 분위기 좋네요. 예. 마우스 빙빙 돌리라고요? 아, 목소리가 떨린다고요? 아니, 지금처럼 차분하고 이 떨림 없는, 이게 보통 뭐 눈동자가 떨리네 이런 표현 하시는데, 목소리 아주 차분하고 아주 이 파형이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죠. 이 파형 뭐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진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파형이 아름답게 샥 정기적으로 딱 가면서 지금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예, 뭐 수천만 대의 거짓말 탐지기를 놓고 얘기해도 다 통화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상태. 예, 더 이상 비유해서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죠. 아주 정직한 상태. 예, 정직한 그 자체. 헷. 수전증 있다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 빗소를 연만큼 한번 볼륨을 체크해볼까요? 유동성 상태는 평소보다 좋은데 볼륨은 그지 깽깽이네요. 이날 왜 볼륨 이만큼 올랐을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이게 유지됐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형편없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68만 개 정도입니다. 본 김에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또 하나 볼까요? 코인스피치 가보죠, 여러분들. 저한테 기회를 주셨군요. 자, 물음표님 질문. 아내 사랑 장투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forever, 영원히 존버입니다. 듣고 있지? 마이드. 김사랑 손절이요? 그럴리가요. 이재영님 김사랑 손절 얘기하셨는데 저는 김사랑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홀드한 적이 없어요. 손절할 것도 없습니다.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코인스 PH 어디 보죠. 인디케이터의 볼륨. 왜 클릭이 나온 거죠? 안 나온 줄 알았네. 잠깐. 데일리로 가고요. 코인스 PH도 볼륨 상태가 형편없네요. 어제는 심지어 10,000개도 거래가 안 됐습니다. 우리 샌드프렌드 친구들 지금 엑스라피드 쓰고 있는 거 맞죠?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아니, 이게 10,000개가 실제로 다 10,000개도 안 되는데, 솔직히 10,000개가 다 엑스라피드 볼륨이라고 쳐도 한숨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거 개당 400원 계산해줘서 하더라도 4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안 쓰이는데 안타깝네요. 네. 아니, 이거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자, 이제 김부사님 얘기는 그 친구 이름 뭐죠?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갈기트론이야. 이제 그 내용에 동의하는 뭐 국내 유튜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과 다른 게 양쪽 하이브리드 형태, 기존의 다이렉트 셀 방식도 쓰면서 거래소에 직접 넘기는 것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1번 기존의 다이렉트 셀, 그러니까 OTC를 통해서 판매하는 걸 아예 중지하고 거래소만을 통해서 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꽤 있는 거잖아요. 그 갈기트론 그 친구 이제 뮤트를 해놔서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김부사님 얘기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닐 것 같은 게 아까도 증거를 보여드렸거든요. 오늘 영상 나중에 올라가면 한번 보세요. 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때부터 포커싱을 맞추는 게 거기에 적혀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미 7월달에 보이시나요? 그냥 일반 계정한테 판매를 했어요. 7월달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거든요. 요거 3천만 개 간 거.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에요. 요거 따라가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뤄볼 때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다이렉트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7월에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뤄볼 때 그 주장은 아마 틀린 걸로 보여져요. 물론 제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면은 아까 계셨던 분들 이미 설명 들으셨지만 이 코인베이스 프로에 직접 특정 계정의 물량을 전달해 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그런 OTC, 그러니까 LP들한테 물량을 넘긴다는 게 아니라 마켓메이커한테 직접 한 걸로 보여진다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정황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보시고 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퍼블릭 레저라 좋은 점이 조회가 다 돼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서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내용으로는 보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커싱 맞추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어차피 XRP를 외환시장에 있는 피아트처럼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컨셉 자체를. 그래서 이들이 목표하는 거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목표는 뭐다? 유동성. 그리고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3분기 때부터 포커싱 맞추는 게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다가 XRP 다이렉트 세일하는 걸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는 방법, 지금 얘기했듯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아까 같은 보여드린 거를 쓸 걸로 예상되는데, 일단은 지금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되는 게 퍼블릭 레저기 때문에 조회되는 아까의 트랜잭션 내용이죠. 근데 지금 기존과 다르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코인베이스 프로 같은 거기 있는 특정 계정한테 물량을 다이렉트로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한 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고객인데 계약을 했어요. 샀어요. 근데 나 지금 코인베이스 프로에다가 계정을 갖고 있으니까 일로 전달해줘,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로그래미틱 세일처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 계정이 프로그래미틱 세일을 하는 계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배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1번의 경우로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케이스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김부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리고 김부사님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주장했던 사람들 거에 맞춰보면, 케이스를 맞춰보면 저 받은 계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OTC 브로커들한테 넘겨야 되거든요. 또는 이 사람이 브로커에서 딴 사람한테 파는 거, 이거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굳이. 예. 오히려 저는 좀 더 케이스가 발생돼서 단서들을 더 보아야지 어느 게 가능성이 높은지를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마켓메이커한테 직접 넘겨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프사가 원하는 건 XRP를 외환시장처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이유는 유동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리퀴디티가 부족한 쪽에 포커스 온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다 다이렉트 세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목적과 방법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켓메이커한테 직접 넘겨주는 거, 이거 갖다 돈 벌라고. 그리고 마켓메이커는 돈이 되니까 주문을 하고. 사실 다이렉트 세일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지 리프사의 궁극적인 목표에도 발이 맞거든요.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사는 친구들한테 팔아봤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시장에 풀리는 물량만 늘어날 뿐이죠. 그래서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리프사가 팔아서 돈도 버는데, 그걸 구매한 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오늘도 주셨죠. 도대체 XRP를 브릿지에서 쓰면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볼륨이 오르면 유동성이 높아지면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해서 오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 이제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결국에 유동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사용 볼륨이 높아져서, 즉 XRP가 브릿지하는 볼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마켓메이커한테 수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켓메이커들한테 판매하는 게
결국에는 선순환 사이클을 돌리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프사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예요. 본인들이 판매해서 투자할 돈을 확보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방금 설명드린 거, 이 선순환 사이클을 위한 마켓 메이커들한테 물량을 대줄 수가 있어요. 그거 받아다가 얘네가 사는 이유는 뭐겠어요? 유동성을 제공하려고. 그래서 본인들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2분기 보고서에 나와있던 XRP를 외환시장처럼 만들고 싶다. 왜? 유동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높여서 외환시장처럼 만들고 싶어 하니까 방법은 뭐? 다이렉트 세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판매하겠다. 그런 데 집중하겠다.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가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켓 메이커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보내준 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뭐 브로커한테 넘겨서 다른 사람한테 또 판매하게 해서 대신 판매자 역할을 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켓 메이커 그냥. 예. 근데 이것도 어차피 가능성이에요. 지금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단서가 생기면 그때 그 단서들을 살펴보면서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가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사람 뭐야? 이 스탠스는 뭐죠? 아니, 일본 내에 있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런 협회 같은 게 JVCEA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사에 따르면은 혜연비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참고로 혜연비님 일본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내용 보면은 그 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때 탈퇴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아마 시기가 리프 보드 멤버로, 보드 이사로 이제 등재됐을 때 그때쯤인데, 그 이유가 지금 혜연비님이 번역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은 이 자유규제 단체가 출범하려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해킹으로 업무 개선 명령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해킹이 빈번하게 여전히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사로 있을 당시 해운 업체들이 FATF 이거는 아마 못할 것 같네요. FATF가 제시한 규정이 너무 엄격하니 일본은 친화적인 규칙을 완화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키타오 회장은 반대로 FATF의 가이드를 그대로 따르자, 생각이 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사 퇴임 후에 새로운 단체를 만들 걸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라쿠텐이라는 곳과 카부닷컴과 마넥스 등과, 그러니까 새로운 협회를 설립할 거란 얘기네요. 일본 내에서도 약간 분열이 있네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끼리. 그렇다고 합니다. 예, 우주님 어라 어서오세요. 아니죠. 이거는 번역의 오류입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난감하네요. 번역의 오류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은, 내용을 다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중간쯤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볼륨 대비, 거짓된 뻥튀기 볼륨 때문에 리프사가 2분기 때 이제 판매를 중지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기간 판매까지도 중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어디쯤에 나와 있나? 이거 제가 분기 보고서 설명할 때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리밋을 걸어놨다고 돼 있죠. 2분기 초에 이런 뭐랄까 전체 볼륨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 문제성을 인식하고 난 뒤에 여기 써있죠. 2분기 초라고 돼 있죠. early Q2라고 돼 있죠. 리밋 걸었다고. 다이렉트 세일. 예, 기간 판매니까 다이렉트 세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리줌한 거, 다시 재개를 시작한 거는 나중이라고 하죠. 나중이고 이 양도 줄여서 했다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2분기 지난 내용은 이런데 앞으로 퓨처 세일 3분기 때부터 어떻게 미래에 판매할 건지 하면서 이제 OTC 이 기간 판매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에 그 말씀하신 거는 여기에 돼 있죠. 이거. 네.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김부사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김부사님이 들은 얘기,
판매를 주장한 사람들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마치 기간 판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증거를. 저게 만약 저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은 이 XRP2가 다이렉트 세일로 암호화폐 거래소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처럼 특정 계정 만들어진 데다가 이런 식으로 물량을 넘기는 거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존재를 하죠, 지금 보시면은. 예. 기존처럼 다이렉트 세일을 7월에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존에 없던 모습도 보여지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마켓메이커한테 넘기는 거라고 보는데,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아니에요.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뭔가 의견을 표출하실 때 너무 막 부담 느끼지 마세요. 저는 제가 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제 채널에서의 중요한 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막 공격적인 거, 저한테 예를 들어서 팩토리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른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한테 에이 바보 멍청아, 또는 그거보다 더 세게 이런 뭐 벼헝신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인격 비하적인 발언을 겸하는 거는 실제 생활에서도 사람들끼리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싶고, 제가 틀린 부분을 여러분들 정정해 준다면은 저도 이제 잘못한 거를 똑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감없이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안티들이 아닌 척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거 과감하게 처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김부사님이라던가 다른 분들이 얘기 주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하는 건 저는 환영해요. 되게 좋아해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것 또한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존엄 따위는 없습니다. 이제 호야님이나 송다리님이 장난으로 저한테 자꾸 최고 존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정확한 정보가 가장 1등 목표인 채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지? 월화요? 월화는 월드 클래스 청자님들 하이 줄임말입니다. 가자님이요? 가자님 요즘 힘드신가봐요. 아마 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점점 다가오죠?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종료할 시간이 됐는데 1시간 반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꿈나라로 갈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약간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라이브로 볼까? 아니면은 그냥 내일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거를 참고하면서 빨리빨리 요약본을 보면서 제가 캐치할 부분만, 확인할 부분만 봐갖고 내용을 정리할까 되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저는 자야겠네요. 몸이 안 좋으니까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제가 내일 정리해서 내일 방송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청문회가 한 4시간짜리면 어떡하죠? 와, 피토할 텐데. 4시간짜리 정리하는 건 피토하게 될 텐데, 만약에 혹시나 이 청문회 러닝타임이 한 4시간 이상이 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정리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내일 모레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딜레이 돼서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할게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자고 일어났을 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위원들, 국회의원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리플사 같이 우리한테 협력적으로 정부 친화적인 그리고 규제를 잘 준수하는 리플 같은 회사들처럼 해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던가, 그런 회사를 도와줄 생각이 있다, 프레임워크로 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왔으면 좋겠네요. 직접적으로. 아주 그럼 저희는 되게 환호성 지를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겠죠.
부디 그런 소식들 또는 그에 준하는 소식, 비슷한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편히 쉬시길 바라면서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월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이 있기를. 여기서 인사드리고 갈게요. 뿅.